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춘분이자 수요일인 오늘 어제 내린 눈비의 영향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는데요. 춘분이란 24절기 중에서 네 번째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지만 아직은 봄 기온이 완연히 느껴지지 않죠.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5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 6도에서 13도 예상되는데요. 오늘까지는 전국에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 겉옷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 모셔서 총선 출마 의지와 주요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요. 원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주시에 살기 좋은 이유와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죠. 3월 2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각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무소속 출마자는 선관위가 검인한 공식 추천장에 해당 선거구 주민등록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과 서명을 받아 정식 등록 시에 제출해야 하고요. 정당 공천자는 공천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인 없는 추천장 사용이나 허위 추천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교복 구입비가 인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내년 교복 구입비 상한 가격을 34만 4,5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6% 오른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역시 내년 교복 구입 지원 예산을 1인당 34만 5천 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5월 15일까지 산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근절 홍보에 나섭니다. 홍보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 금지를 알리고 주요 터미널과 재난안전 전광판 등의 불법 소각 금지를 안내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제22대 총선 특집으로 진행되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 홍천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자들 모셔서 총선 승리 의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갑구에 출마하신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정하입니다.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이번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전해주실까요? 예, 날씨가 맑아요. 근데 좀 쌀쌀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환절기니까 주의하시고요. 재작년에 여러분들 선택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일을 시작했는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2년도 채 안 된 기간이라 이것저것 아직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원주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저희 원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은 침체, 정체의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변방의 도시로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중부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시민들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제가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일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세요. 네, 원주를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가장 공들여 준비하신 공약은 무엇일까요? 지난번 선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좀 100년 설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산업 기반이 좀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보니까 교통 인프라가 좀 더 확충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교통에 관한 얘기를 제일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GTX 노선이 원주도 옵니다. 이제는 30분이면 서울 강남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GTX 노선을 제가 국토부 장관과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괜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어냈는데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완성돼서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15년간 묵혀 있었던 건데 우리 원주권의 외곽순환도로 이게 지금 그 용역이 들어가서 사전기획조사 중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려면 국지도 계획에 올라가요. 26년도부터 가야 되는 그렇게 돼야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작업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양적으로 팽창을 많이 했습니다만 원주가 도심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충분치는 않아요. 특히 우리 기업 도시 같은 경우는 병원, 학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중점적으로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제2병원이 기업 도시에 이제 입지를 할 텐데 이 세브란스 병원이 제대로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여기에 특히나 중부권의 우리 소아 청소년과 관련한 수요가 많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어린이병원 등이 춘천에 있는 강원대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이 충북 이북 지역 등 이 그동안 세브란스가 이렇게 거점 병원으로서 포함하고 있었던 네. 지역에 의료 수요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확충이 되고 수요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주를 찾아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여러분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좀 요약을 해보면 교통과 의료 관련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이런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TX G 노선이 발표는 됐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역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작을 했던 제가 이런저런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 26년도부터 시작되는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올려놔야 되는데요. 이 작업을 제가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 마무리하고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지금 26년부터 시작되는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6차 계획에 제대로 올려놓고 그게 앞순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좀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언적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도 지금 이제 부지 확보가 끝났습니다만 아직 설계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관련한 전 특화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가을쯤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보님께서는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 비전 그다음에 미래 설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럼 원주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소 장기적인 플랜 없이 그동안은 단기적인 일에 매몰돼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설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얘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런 그 미래 설계, 100년 대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원주가 갖고 있는 입지 여건상
산업 기반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도 과거처럼 좀 잘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서 앞으로 원주는 어떤 산업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인구가 정체 내지는 줄어들지 않고 좀 더 확장 팽창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건가, 이런 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너무 단절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구도심 이후에 단계택지, 무실택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양쪽으로는 발전했습니다만 이게 다 단절돼 있었던 느낌이에요. 이게 연계돼서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도시 설계에 대해서 구상과 비전을 만들어야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중부권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계, 그다음에 도시의 불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그동안 가장 난제였고 합의가 되지 않고 진행됐던 일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약 2년 전 치러진 보궐선거였죠. 원창목 후보를 누르고 원주 갑구에 당선되셨었는데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한 번 원창목 후보와 원주 갑구에서 경쟁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리턴 매치에 관심이 뜨거운데 원창목 후보와의 경쟁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상황을 쭉 설명드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주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중부권을 향해서, 그다음에 수도권을 향해서 대한민국이 중심 도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그림을 갖고 어떤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설명을 차분차분 주시면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저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창목 후보님도 뭐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 방식으로 과거에 머물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자 한다면 과연 어떤 국회의원이 더 적합한지 우리 시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상대 후보인 원창목 후보의 정치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이실지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갖고 계신 이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이미 그 원주시를 그 3선 시장을 해서 12년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시의원으로도 움직이셨고, 뭐 이것만으로도 원창목 시장 전 시장께서 갖고 있는 정치력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좋은 총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현재까지 이렇게 원주 갑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이어오셨는데 지난 임기간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도 여쭤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8개월, 2년이 채 안 된 기간이었어요. 정신없이 왔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가 갖고 있는 여건에서 좋은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이 되고 있어요. 여주, 원주 복선전철도 지금 착공이 돼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기대를 할 수 없었던 GTX D 노선도 원주로 올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이 병원도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분히 원주 시민들이 내일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10년, 20년을 위해서 차분차분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자주 뵐 수 없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게 다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봐요. 만약에 제가 지역구에만 너무 있었다면 과연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에서의 중앙무대에서의 정치력도 확보하고 이 정치력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힘을 만들어가는데 저는 나름대로 1년 8개월 동안 충분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역임하고 계신데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또 당 지도부의 핫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후보님의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보다는 중앙 정치에 더 힘을 쏟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더 잘하라는 채찍이고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재보궐선거 때 이제 당선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국회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과 여력마저도 없는 그런 분들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저도 금기원래라고 하죠. 주말이면 원주 계속 와서 여러분들이 미쳐보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찾아다니면서 얘기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고 보고, 만약에 제가 중앙에서 자꾸 이렇게 찾아서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과연 짧은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과연 원주에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병행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럼요.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재선에 성공을 하신다면 시민과의 소통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방식 계속해서 시민들과 호흡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원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 건지 얘기할 거고요. 저희 당 소속에 우리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계시고 시도의원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실핏줄처럼 이렇게 쭉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찾아내고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나갈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제가 이제 시민들 만나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점은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접 발로 뛰는 오프라인 소통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플랫폼이죠. 쇼츠 공약을 네. 매주 올리고 계신데 젊은 유권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폭발적이라고 하면 너무 자평인가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중앙당의 수석대변인 하면서도 쇼츠 논평이라는 제도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2문장 내지는 3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그래서 뜻이 분명히 전달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평 제도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우리 지금 좀 더 젊은 층의 유권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공약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약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썼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그 공약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의 아이디어셨나요? 제 아이디어였어요. 네, 특허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22대 총선에서 유권자분들이 박정아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주가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미래로 나갈 거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미래 설계를 여러분과 같이 꿈꿔왔던 제가 계속 일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당의 공약이라는 거는 바로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은 좋은 공약이라도 이게 바로 실천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는 대통령,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들을 다 갖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약속은 바로바로 현실로 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감히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좋은 국회의원, 좋은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인가요? 김완섭 후보와 또 합동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세 번째 공약, 합동으로 세 번째 공약을 했어요. 갑을이 사실은 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 주에는 원주 을 선거구의 주요 정당 후보자들과 만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 남은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알차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원주 갑선거구의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원주시에서 살고 싶은 이유 그리고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에서 시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주에서 살기 좋은 이유와 불편한 이유를 묻는 시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장점은 유지시키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조사는 QR코드를 활용해 설문조사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방식이고 오프라인 조사는 중앙시장이나 단구, 무실, 롯데시네마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곳곳에서 조사요원이 직접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기획예산과 최진선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지난해에도 이제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매년 같은 시기에 조사를 실시를 해서 불편한 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시민분들의 생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가장 불편한 이유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우리 시는 이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개선 방안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난해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혁기버스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이유로 조사된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옛 종축장 부지에 강원 오페라하우스 유치에 적극 힘썼으며 그 결과 올해 실시 설계비가 국비로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직접 조사를 했으면 그만큼 정확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죠. 원주시에서 살기 좋은 이유 그리고 불편한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난해 설문조사에는 1,580명이 참여했는데요. 원주시에서 살고 싶은 이유로는 58개가 조사됐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는 대답이 26.6%로 가장 높았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가깝다, 또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지역 인심이 좋다 순으로 나왔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이유는 총 71개가 조사됐는데요. 이 중 상위 항목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56.7%로 가장 높았고 미술관 등 문화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답변이 22.9%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형 쇼핑몰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물가가 비싸다, 주차 공간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어서 원주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적 혜택과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시내버스 노선이 좀 다양하지 않다는 게 불편하고 또 병원이 부족해서 여전히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는 게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좋은 점은 수도권과 인접해서 또 교육이나 문화적 교류가 타 지역보다 좀 쉽다는 것과 자연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서 또 없고 최근에 동네 곳곳에 공원이나 잘 정비되어 있는 둘레길이 원주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네, 원주에서 살기 좋은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일단은 어디 다니기가 참 편한 것 같고 치악산을 끼고 있는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산책하기가 너무 용이하고 편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불편한 이유는 운전을 해서 가는 곳마다 교통체증이 좀 심하고 도로 여건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을 한 걸 개선해주면 더더욱 좋은 원주시가 될 것 같고요.
네, 원주시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묻는 설문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그동안 느꼈던 솔직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설문조사 참여는 오늘까지 받습니다. 설문조사는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또 앞으로도 원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통계조사원을 만나시게 된다면 적극적인 답변으로 원주시 발전에 보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원주가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앞으로 더 밝은 원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2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